일 주제 전통 한복을 입은 조선의 약초꾼이 새벽 안개 속 소나무 능선을 따라 산삼을 채집하는 장면을 섬세한 스케치와 수채화 스타일로 담아냈어요. 수백 년 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치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학문으로 이름을 떨친 의관도 아니었고 궁궐의 전이감에서 임금의 곁을 지키던 어의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는 산골의 스승, 풀꽃을 뜯으며 사람을 살리던 이웃 어머니, 마을에서 약초꾼이라 불리던 이들이었습니다. 쑥 한 줌, 인삼 한 뿌리, 황기 몇 줄기 그 소박한 약초들이 절망 속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나무 껍질에서 달인 물이 어린아이의 고열을 식혔고 마당에 쑥을 태운 연기가 부녀자들의 산후통을 덜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잊힌 의술의 뿌리를 따라가며 고대 한국 치유자들의 지혜를 밝혀보려 합니다. 화려한 신비가 아니라 소박한 풀과 흙,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생명의 기술. 바로 그것이 이 다큐멘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산과 들의 약전. 화려한 금색 골룡포를 입은 세종대왕이 궁중에서 향약 집성방을 검토하는 장면. 한반도는 오래전부터 거대한 약전이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풀과 나무가 자라나고 바다와 강에서는 또 다른 생명의 재료가 채취되었습니다. 향약이란 곧 우리 땅의 약이라는 뜻. 예로부터 사람들은 병이 생기면 먼저 가까운 들판을 찾았습니다. 여름의 더위로 열이 오르면 박하를 달여 마셨고 겨울에 기침이 심하면 도라지를 캐어 끓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민간요법을 넘어 세대를 거쳐 기록과 전승으로 남게 되었고 결국 향약이라는 학문과 체계로 발전했습니다. 향약은 단순한 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체질과 생활 습관, 나아가 계절의 변화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치유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향약은 늘 식치와 양생을 포함했습니다. 밥상에 오른 된장, 김치, 나물 반찬 하나하나가 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삼고려의 자비와 공공의료, 조선의 명예허준이 전란 속에서도 동의보감을 집필하는 장면을 반영한 반사실적 스케치예요. 촛불 아래 집중하는 그의 모습과 창밖의 전쟁으로 황폐해진 풍경이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지식과 혼란 사이의 긴장감을 담아냅니다. 고려시대 불교의 자비 사상은 우술로 확장되었습니다. 수도 개경에는 동서대비원이라는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당시 이곳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었던 최초의 공공병원이었습니다. 불교 승려들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곧 수행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절마다 작은 약방이 있었고 스님들은 경전을 염송하며 약초를 다려주었습니다. 병을 치유하는 일이 곧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의 동서대비원은 때로는 수천 명의 환자를 돌보기도 했습니다. 약초를 직접 재배해 나누어 주었고 멀리 산골 마을에서 환자들이 찾아와 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사향약 구급방. 고대 약방의 선반에 다양한 약초와 뿌리들이 정갈하게 진열된 모습을 담은 컬러풀한 스케치예요. 인삼, 황기, 쑥 등 전통 약재들이 유리병과 나무 쟁반에 담겨 있고 따뜻한 색감의 실내가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 말 전란과 혼란 속에서도 지식은 지켜졌습니다. 바로 향약 구급방이라는 책이 그것입니다. 향약 구급방은 오늘날의 응급처치 매뉴얼과도 같은 성격을 지녔습니다. 의사가 없는 마을에서도 누구나 펼쳐보고 따라할 수 있는 생존의 지혜였습니다. 예컨대 독사에 물리면 머위 잎을 찍어 붙이라, 갑자기 기절하면 인삼 달인 물을 먹이라, 화상에는 꿀을 바르라는 처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식들은 단순히 약초 이름만 적어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오세종의 향약 집성방. 조선시대의 침구사가 손과 발 경혈을 활용한 사암침법을 시연하는 장면을 섬세한 스케치 스타일로 담아냈어요. 침구사는 집중한 표정으로 침을 놓고 있고 환자는 평온하게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색감과 전통 복식이 조화를 이루며
고요한 치료의 순간을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조선 세종대왕은 백성을 살리는 일이 곧 나라를 살리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세종은 의료의 자주성을 선포하며 향약집성방을 편찬했습니다. 향약집성방은 무려 703종의 약재와 수천 개의 처방을 정리한 방대한 백과사전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의학 문헌이었고, 조선은 이를 통해 중국 의학의 그늘을 벗어나 독자적인 체계를 세우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종이 직접 약재의 채취와 사용법을 점검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궐 안에서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의관들과 백성들의 경험을 모아 편찬했다는 사실은 향약집성방이 단지 책이 아니라 민중의 지혜의 총합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육비교와 표준화. 조선의 의학자 이재마가 사상의학의 내체질 이론을 가르치는 장면을 따뜻한 수묵화 스타일로 담아냈어요. 나무로 된 강당에서 학생들이 경청하는 모습과 펼쳐진 두루마리들이 전통적인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향약집성방은 단순한 처방 모음집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약재라 하더라도 산지나 가공법에 따라 효능이 다르다는 사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채취한 황기와 전라도에서 나는 황기의 성질은 미묘하게 달라 어떤 증상에 더 효과적인지 구분해 두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의약품 표준화 개념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와 표준화는 향후 한의학의 근간이 되었고, 후대의 의사들은 이를 토대로 더욱 정밀한 치료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7. 의방유치와 예방의학. 조선시대 마을의 치료사가 나이든 여성에게 쑥뜸을 놓고 있는 따뜻한 순간을 담은 작품이에요. 아늑한 전통 가옥 내부에서 뜸의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정겨운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아들 세조 시기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의서가 탄생했습니다. 의방유치는 365권, 무려 16만 개의 의학 조항을 집대성한 초대형 의학 백과사전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침이병 사상입니다. 이는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다스려야 한다는 개념으로 곧 예방의학의 씨앗이었습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려 병을 미연에 막으라는 가르침이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건강검진이나 예방주사를 받는 것도 바로 이 고대 사상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팔허중과 동의보감. 밝은 아침 햇살 아래 사찰 약방에서 약초를 가는 승려의 고요한 순간을 담은 그림이에요. 향 연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전통 건축과 푸른 정원이 어우러진 풍경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1592년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의학의 맥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허주는 전란으로 백성들이 피폐해진 상황에서 동의보감을 완성했습니다. 동의보감은 단순히 병명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인체를 장기 중심으로 분류하고 증상과 처방을 배열한 혁신적인 체계였습니다. 병보다 사람을 보라는 관점, 몸 전체의 균형을 보라는 철학은 세계의학사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허주는 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다라며 향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지금까지도 한국 한의학의 근간으로 전해집니다. 9.3침법. 세밀한 약초 도감 스타일로 인삼, 황기, 쑥, 치자박하게 피 등 전통 약재들이 반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고풍스러운 한지 배경에 붓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고 각각의 식물은 생김새와 색감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선 중기 전설적인 침술가 사암도인은 오직 손과 발의 경혈만으로 오장의 균형을 잡는 독창적인 침법을 창시했습니다. 사암침법은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기운을 다스려 정신적 안정까지 이끌어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까지도 한의사들 사이에서 전수되고 있으며 서양의학의 미니멀한 치료 개념과도 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10. 체질의학과 양생. 3명의 마을 여인이 전통 가옥 안에서 큰 가마솥에 약탕을 끓이는 장면을 따뜻한 수채화 스타일로 담아냈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빛이 실내를 붉게 물들이고 쑥과 약초의 향이 퍼지는 듯한 분위기가 전해집니다. 19세기 말 이제만은 체질의학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태양, 소양, 태음, 소음 네 가지 체질로 나누고 각 체질에 맞는 음식과 약, 생활법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마의 사상은 몸과 마음을 함께 치료하는 전인적 접근이었습니다. 단순히 약을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성격과 심리, 사회적 환경까지 고려하는 체계였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개인 맞춤 의학 퍼서널라이즈드 메더선의 뿌리와도 닿아 있습니다. 10일 생활 속 양생. 조선의 학자가 약초 가루의 맛을 음미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을 담은 그림이에요. 거칠고 오래된 나무 탁자 위에 놓인 약재들과 함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지혜를 탐구하는 순간이 섬세하게 표현됐습니다. 고대 한국 의술의 정수는 결국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삼계탕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자리 잡았고 쑥뜸은 가정마다 전승된 건강법이었습니다. 녹차와 약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운을 돋우는 약재였습니다. 약보보다 식보보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약으로 보하는 것보다 음식으로 보하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이는 고대 의술의 가장 근본적인 철학이자 오늘날 웰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12 클로징. 조선시대의 활기찬 약초 시장을 담은 그림이에요. 인삼, 말린 뿌리, 약초가 담긴 항아리들이 가득한 약초 좌판과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모습이 생생하게 표현됐습니다. 고대 의술의 신비는 화려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기술이었습니다. 산과 들에서 구한 약초, 부엌의 장독대에서 익은 된장과 김치,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정이 곧 최고의 치료법이었습니다. 그 지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시니어 세대의 기억 속에 또 젊은 세대의 호기심 속에 다시금 피어나고 있습니다.